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산시가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면서 규정된 집勤조차 지키지 않아 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표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옥구 농민안쟁 근거지였던 이영유 선생의 가옥이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문화재 지정이 필요한데 이를 놓고 군산시와 소유주가 입장차가 커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전북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군산 신풍동에서 간판이 떨어지려 했고 오식도동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에 걸쳤습니다. 또 익산 금마면에서는 가로등이 쓰러졌고 부안과 완주, 정읍 등에서도 가로수 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군산 말도는 초속 19.1m, 익산은 초속 8.9m의 강풍이 불었고 도내에서는 무주 설천복이 초속 21.5m에 달했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복구 비용이 지원됩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과 익산, 완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복구 비용 2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도는 2,600여 명에게 재해구호기금으로 53억 원을 이번 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2만 3천여 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부터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로컬푸드 인증제는 그동안 시범 운영됐지만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과 소비자 신뢰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겁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은 토양 용수 검사와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가공품은 원료 농산물과 생산시설 등의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농산물은 재배 관리 방법에 따라 기본 인증인 실버부터 우수 상품을 의미하는 골드와 최고급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인증이 부여됩니다. 익산시가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는 대부분 지역업체와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익산시 수의계약 발주 공사는 925건이며 이 중 98.9%인 915건이 지역업체와 계약됐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금 제도가 활용돼 332건, 408억 원이 우선 집행됐습니다. 선금 제도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따져보고 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익산시가 정부 표창을 받을 공무원을 선발하면서 규정된 지침조차 지키지 않아 말썽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표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일산시의 우수 공무원 선발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우수 공무원 선발을 집중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일산시는 지난해 10월 정부 표창을 추천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심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국무총리 표창 이상 5명, 장관 표창 이상 10명입니다. 이후 전북자치도 공적심사 등 교차 검증을 거쳐 A사무관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1,300억 원이 투입된 왕궁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 완료가 공적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 사업은 13년 만에 마무리된 상황. 그런데 해당 사무관은 주무부서에 발령된 시점이 지난해 7월로 공적 심사를 받기 3개월 전입니다. 이전 근무 경력을 살펴봐도 환경부서는 첫 배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환경부서에 부임되기 전에 이뤄진 낭산면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대책 추진까지 공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력을 보면 2023년 7월 26일에 부임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공적사항으로 13년의 공로를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일산시는 우수 공무원 선발에 적용되는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이거나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제 근무기간만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부서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했다고 해서 공적사항을 돌리면 실제적으로 근무했고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실무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산시는 우수 공무원 선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또 공무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면서 규정된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이산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표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원예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15일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열고 법인 설립을 본격화했으며 농산물의 판매,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시는 통합 마케팅 조직이 없어 산지 유통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번 법인 설립을 통해 군산 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22년 7월 군산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6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한화손해보험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보험사는 군산시가 추락 방지 시설과 참화기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산시 책임을 일부 인정해 책임 비율을 15%로 하고 보험사 청구액의 절반과 지연 손해금 등 1,947만 3,220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와 관련해 폐수 처리시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참여연대 등 도내 시민단체는 오늘 논평을 내고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2차전지 특화단지에 24개 공장이 가동하고 화학물질이 지금보다 85%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 해양 방류 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장 보호와 건강권 확보,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수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 소위 심사가 이번 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당초 지난 19일이었던 대광법 개정안 심사가 한 차례 연기된 이후 빠르면 오는 28일쯤 교통법안 소위 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국토위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도 광역교통망 구축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익산정책연구소는 대광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알리는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생산된 태양광 발전 수익이 도민에게 환원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어제 발전 수익 기탁식을 열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에서 생산된 수익금 6억 6천만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기탁금은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도내 전체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사업은 99메가와트의 발전시설을 설치해 연간 130기가와트시 전력을 생산합니다. 어제는 일제강점기 군산 농민들이 일본인 지주와 맞서 싸운 옥구 농민항쟁 9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옥구 농민항쟁의 근거지였던 이용휴 선생의 가옥은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데요. 하지만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넘었지만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서수면의 한 마을입니다. 잡초와 돌로 뒤덮인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쓰러질 듯 방치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옥구 농민항쟁의 뿌리를 키운 이용휴 선생의 생가입니다. 당시 후손들이 서당체를 농민조합 대표인 장태성이 농민야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준 곳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 1년 전 군산대 역사학과에서 야학터를 발견한 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군산시는 소유주와 합의해 향토 문화재로 지정한 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와 소유주가 문화재 지정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지금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산시는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져야 관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소유주를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산권 소유자한테 있어요. 보수 방법에 이런 것들 행정 절차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유자분께서 자부담은 들어가시죠. 개인 재산이니까. 반면 소유주는 문화재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다며 군산시가 먼저 매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하다 등기에 어떤 호적이 나와 있어야 저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돈 들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 일제의 수탈에 맞서 싸운 농민들의 흔적, 군산시와 소유주가 입장차를 보이는 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사용 후 버려지는 물인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주 채취된 하수 샘플에서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하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것은 그만큼 유행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구원 측은 전주, 군산, 임실의 3개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매주 하수를 채취해 병원체 34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다음 달 공동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를 포함해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공동 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노조가 파업을 하면 소속 노조원 7만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내년에 추진할 연구사업의 시설비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도의회는 내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기술원이 상정한 내년 연구사업 가운데 1억 원 이상이 7건이지만 시설비 산출 내역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9억 3천만 원 규모인 시설채소 신기술 도입 실증 연구사업은 시설비가 7억 원이나 되지만 항목별 산출 내역조차 없어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전북도가 경량 탄소 소재를 활용한 소형 선박 제조 산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늘 군산 오식도동에서 보고회를 열고 탄소 섬유 플라스틱을 활용한 9톤급 소형 선박의 건조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탄소 소재 선박은 기존 플라스틱 자재보다 얇으면서도 강도는 2.8배 커 연료 절감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탄소 소재를 활용한 소형 어선 상용화를 위해서는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익산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393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12월 2일부터 시작되며 16,459농가, 18,850헥타르가 대상입니다. 면적직불금은 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지급되고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상관없이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익산시가 방범용 CCTV 466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방범용 CCTV는 범죄 취약 지역 등 185곳에 설치됐으며 관제센터용 204대와 마을 방범용 262대입니다. 또 기존에 설치된 3,100여 대의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해 교체하거나 수리했습니다. 이로써 익산 지역에는 방범용 CCTV가 모두 3,500여 대까지 늘었습니다. 익산시가 올겨울을 대비해 제설 자재를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제설 자재는 비식용 소금 1,500톤을 포함해 염화칼슘 150톤, 액상 제설제 350톤, 친환경 제설제 300톤, 모래 250세제곱미터입니다. 또 제설 장비로 15톤 덤프트럭 7대와 5톤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를 임차했습니다. 익산 오산면 등 겨울 철새가 집중되는 5개 지역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적용됩니다. 익산시는 오산면과 춘포면, 동산동, 평화동, 인화동 등 5개 지역 농경지를 대상으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 등 1억 7,900만 원을 투입해 재배된 보리 등을 수확하지 않고 철새 먹이로 제공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건설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지회장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조합비 일부를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유흥지점에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회장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북평화연대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 지원을 의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핵전쟁을 포함한 3차 대전의 위험성이 인류 앞에 닥쳐온 지금 국제사회는 무기 지원이나 군사 개입이 아닌 전쟁 종식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낮에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와 술병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권 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시 30분쯤 김제경찰서 월천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사건 발생 10분 전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았고 이에 불만이 쌓여 지구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김정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미디어 문화교육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문화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디지털 미디어 문화교육 사업 추진을 담고 있습니다. 또 관련 사업 위탁과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1000여 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1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산 소룡동에서 행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5분쯤 군산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여성이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새벽 6시에는 7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들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나운동과 지곡동에서 단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나운동과 지곡동에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단수는 1시간여 만에 복구됐지만 200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는 군봉 배수지 밸브가 잘못 작동해 단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산 새만금 문화학당 우수학생단이 군산을 방문해 문화체험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중국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새만금 문화학당 학생들이 군산을 방문해 어제부터 사흘간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단은 겨울 철새 탐조 체험과 철길 마을, 시간여행 마을, 고군산 군도 등을 둘러보고 군산의 문화를 체험합니다. 군산 새만금 문화학당은 군산 중국사무소에서 중국 13개 자매 우호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국 문화 강좌이며 2년 동안 258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습니다. 바이오 스마트 그룹이 익산시에 도서 3,000권을 기증했습니다. 기증받은 책은 아동서적과 인문교양서적 등 5천만 원 상당입니다. 바이오 스마트 그룹은 1971년에 설립돼 스마트 솔루션과 에너지, 문화 콘텐츠 분야 등 12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이 12월 5일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시민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되고 티켓 링크를 통해 예매 가능합니다. 군산시 수송동 천사누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비롯한 자생단체 회원 100여 명이 천사누리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200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